맨발 걷기의 첫걸음. 박동창 지음. 국일미디어 출판사. 발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제2의 심장.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혈액순환만 원활하게 해주어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말초혈관까지 온몸의 각 기관을 흐르며 산소와 영양소, 호르몬 등을 운반해주고 되돌아오는 길에는 각 기관에 쌓여있는 독소와 침전물 등의 찌꺼기들을 회수하여 온다. 그러니 원활한 혈액순환 여부가 건강 유지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 기능이나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의 악화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혈액순환의 원활하를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받는 마사지나 지압요법은 이런 혈액순환 원활화의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마사지나 지압은 장기와 같이 물리적 자극을 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신체 부위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방에서 침이니 부항이니 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혈행의 활성화를 일으켜 염증과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결국은 맨발 걷기의 효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일찍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체중을 유지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도구이다 라고 하였다. 흔히 발의 기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위의 두 가지 기능, 즉 몸의 하중지탱과 장소 이동의 기능을 떠올린다. 하지만 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다. 걸을 때 발을 땅에 디디면 몸의 중량으로 인해 발에 분포된 혈관이 수축되고 발을 땅에서 떼어 들어올리면 그 누르는 힘이 없어져 혈관이 팽창된다. 이 발바닥 혈관의 수축과 팽창의 반복작용으로 인해 혈액은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걷기의 혈액 펌핑 기능이다. 그래서 통상 발은 제2의 심장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적당한 시간 또 효과적으로 걷느냐에 따라 발의 혈액 펌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여부가 달려있다 할 것이다. 심장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동하여 혈액을 내뿜지만 발의 경우 우리의 의지에 따라 혈액 펌핑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건강의 대명사라 불리는 걷기가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한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걷기는 산소 섭취량을 증대시키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효과는 궁극적으로 발의 혈액 펌핑 기능에 기인한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그럼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 맨발로 걷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걸을 때보다는 맨발로 걸을 때 혈액 펌핑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을 옥죄고 있기에 발을 들어 올렸을 때 발의 혈관이 제대로 팽창할 수 없게 하며 또한 운동화 등의 신발은 충격 완화를 명목으로 신발창에 공기층을 만들어 바닥을 푹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발의 혈관이 제대로 수축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맨발로 거친 땅이나 그 위의 돌, 나뭇가지 등을 밟고 다님으로써 자연스럽게 발바닥의 반사구에 자극을 주어왔다. 이것은 혈액순환의 활성화로 이어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에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기고 더 나아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걷기까지 제한시키자
맨발 걷기의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혈액순환의 장애와 함께 수많은 문명병이 초래된 것이다. 옛말에 하루 12번씩 맨발로 문턱을 디디고 넘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맨발 걷기와 혈액 펌핑 기능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맨발로 걷자. 맨발로 문턱도 디디고 흙도 밟고 자갈도 밟자. 그리하여 혈액을 힘차게 뿜어올리자. 이를 통해 오늘날 혈액순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여러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지방이 피하에 축적되면 단순한 비만이 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파이프라인인 혈관에 축적되면 혈관의 흐름을 막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혈관에 축적되는 지방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동맥에 쌓이기 시작하면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700만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사망자 3명당 1명꼴이다. 미국의 경우 수십 년째 사망 원인 1위 질병으로 심혈관 질환이 기록되고 있다. 매년 140만여 명의 미국인이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때문이다.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심장의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 과거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심장 관상동맥 4곳 중 3곳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결국 심장에 우회혈관을 만드는 바이패스 수술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매년 2만여 명이 심장 관련 질병으로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 관련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콜레스테롤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급속한 식습관과 생활 환경의 서구화 때문이다. 특별한 대비책이 없을 경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콜레스테롤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녹지 않으므로 지단백질이라는 특정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운반된다. 그리고 그 단백질의 밀도에 따라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로 나뉜다. 그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세포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혈관벽에 침착되어 있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액 중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과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약물요법 이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단을 피하는 식이요법과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이 추천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앞에 나열한 약물요법, 식이요법과 같은 방법보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가 월등하다. 이는 나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앞서 우리의 발은 혈액을 원활하게 하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맨발 걷기는 그 어떤 운동보다 발바닥을 자극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맨발 걷기가 갖고 있는 혈액의 펌핑 기능은 그만큼 강력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콜레스테롤의 침전은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상황이다. 혈액의 흐름이 강하고 원활한 사람의 몸에는 애초에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침전될 일이 없다. 혈액이 항상 힘차게 흐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관 내 찌꺼기가 침착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라 하겠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나의 혈액검사 기록표를 들여다보았다. 3년 사이의 변화 수치를 비교해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혈관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혈액이 시원하게 소통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맨발 걷기가 가져다주는 이 효과를 통해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고 결과적으로 무병장수를 보장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맨발 걷기의 이 경이로운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길 기대해 본다. 당뇨의 예방과 혈당의 개선. 당뇨병은 대표적인 현대 문명병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눈에 실핏줄이 막혀 실명할 위험이 높아지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도 하며 신장도 서서히 나빠지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는 약 2억 명에 달하고 그로 인해 약 400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인의 복잡다단한 생활 여건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등이 당뇨의 원인이다.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함께 그 숫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대로 두면 당뇨병은 21세기 문명 사회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뇨병을 21세기의 에이즈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은 상태이다. 약 10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을 앓는 것이다. 실제로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 당뇨병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100명 중 10명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중 3, 4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이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있어 그 예방과 치료의 적정 시점을 놓쳐버린다고 한다. 병세가 심각해져 자각 증상이 오고 나서야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등 검진에 나서는 것이다. 조지 알버티 국제 당뇨병 연맹 회장은 당뇨병 환자면서도 이를 모르는 인구만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안의 병력상 당뇨병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뇨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2002년에 받은 한 혈액검사에서 혈당치가 졸지에 120이 나오는 일이 있었고 의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진단은 청천벽력과 같이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밥, 국수 등의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고 지방이 있는 음식도 삼가할 뿐더러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아예 금해야 했다. 그때 나는 겨우 주말마다 한두 시간씩 숲길을 맨발로 걷기는 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운동량이 부족했다. 나는 맨발로 걷는 시간을 늘렸고 가능하면 매일 맨발 걷기를 하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때부터 의사의 처방대로 음식도 조절하면서 당뇨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매일 1시간 이상의 맨발 걷기가 내가 나에게 내린 처방이었다. 퇴근 후 시간이 되면 맨발로 숲으로 향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마당에 깔아놓은 자갈과 집안에 깔아놓은 개암나무 열매 등을 맨발로 밟았다. 끈질긴 운동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잃지 않으려는 치열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곧 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운동과 함께 음식 조절도 병행하였다. 흰쌀밥은 현미잡곡밥으로 바꾸었고 모든 음식에 설탕의 사용을 금하였다. 불가피한 당분은 약간의 과일 섭취로 보충하였다.
또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의도적으로 멀리하였다. 치열하게 진행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혈당 수치는 서서히 제어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나는 하루 1시간 이상의 맨발 걷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향후 음식과 과일 섭취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하면 혈당 수치를 90 이하 수준으로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얼마 전 국제당뇨병연맹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당뇨병을 극복하자고 결의하였다. 조지 알버트 회장은 운동 중에서도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권장할 만한 운동으로 걷기를 뽑았다고 한다. 이들 또한 나의 소견과 믿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골다공증과 칼슘 부족 해결.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 탈칼슘 현상이 가속화된다. 노인성 골다공증이나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반면 환자와 같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경우에도 뼈가 약해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오랜 시간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음식물로부터 섭취한 인산 칼슘이 고스란히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고 뼈에 공급되어야 할 영양분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뼈에 부하를 주는 운동을 할 경우 뼈가 영양분을 잘 흡수하여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에 걷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미국 타임즈는 걷기는 완벽한 운동이다라고 극찬하면서 각종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을 예방해주는 걷기의 효능을 소개하였다. 오히려 뛰지 말고 걸으라고 주문하면서 걷기는 근육은 물론 뼈도 강화시킴으로써 골다공증,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0대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절히 칼슘을 섭취한 여성은 70대에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한다. 또한 걷기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염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버드 대학병원의 예방의학과장 조안 맨슨 박사는 규칙적인 운동은 현대의학에 있어서 마법사나 다름없다라고 선언했으며 또한 하루에 30분 정도 활기 있게 걷기를 하면 만성질환의 30-40%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맨발 걷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능들을 문명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하루빨리 인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맨발 걷기의 실천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로 복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맨발로 걸으며 단전호흡하기. 나무가 울창한 숲길이나 앞이 훤히 트인 산책길에 나서면 우선 깊이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숲속의 상큼한 풀냄새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게 된다. 이 호흡은 평소의 기계적인 호흡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호흡이다. 그것은 또 복부에 힘과 압박을 주는 복식 호흡이기도 하다. 이때 복부 하단의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호흡을 다스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전 호흡이 되는 것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땐 비교적 수월하게 단전 호흡을 실천할 수 있다. 맑은 공기가 그 원인의 하나이고 맨발 걷기를 통해 얻게 되는 집중력이 또 그것을 돕는다. 실제 숲길의 맨발 걷기는 사유의 흐름을 과거와 미래에서 현재로 향하게 하고 끝없이 외부와 사물을 떠돌던 의식의 흐름을 현재의 자아로 집중하게 만든다. 깊어지고 길어지는 호흡은 그러한 사유와 의식의 정념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숲길 맨발 걷기와 단전호흡은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맨발 걷기는 단전호흡을 유도하고 단전호흡은 숲길 맨발 걷기에 참된 의미와 사유의 깊이를 더해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서너 걸음 걸어보라.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각 3배수인 9이나 12걸음을 걸어보라. 이때 들숨과 날숨은 모두 단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서너 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들으시는 들숨 속에서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을 느끼고 단전 속으로 깊고 힘차게 차오르는 숲 공기의 맑은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느낌은 나의 몸을 모두 비워내고 거기 신선한 숲을 들여놓은 느낌과도 같다. 이로써 나와 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행복을 확인케 하고 실존에 대한 감사를 유도한다. 9이나 12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내뱉은 날숨 속에서는 발끝에 전해지는 충만한 힘과 단전을 누르는 보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불러온다. 맨발 걷기를 통한 단전호흡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좌선 시행하는 단전호흡보다 더 수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 호흡법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여섯 걸음에 숨을 한 번 들이쉬고 15, 18걸음에 숨을 한 번 내쉬어보라. 숨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도 깊어질 것이다. 맨발 걷기와 단전호흡은 이렇듯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간에 지지하고 공조하는 작용을 한다. 흐르는 물의 힘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듯 물레방아의 힘에 물이 흘러내리듯 단전호흡의 기운이 걸음의 추진력을 더할 것이다. 그럼 이제 맨발 걷기와 단전호흡이 실제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맨발 걷기와 단전호흡의 조합은 몸속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행위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단순한 심장박동에 의해 혈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으로부터 혈액 펌핑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혈행이 왕성해진다. 여기에 단전호흡까지 추가시키면 단전의 커다란 압력과 그로부터의 해방이 번갈아 형성되면서 혈액의 흐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심장박동에 의한 통상의 혈액 흐름에 맨발 걷기를 통한 펌핑 작용, 단전 호흡을 통한 혈행 촉진 작용까지 더해지면 이것이야말로 혈류 촉진의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연스럽게 혈행을 촉진시키는 일, 그것이 건강한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날 수많은 질병의 자연적인 예방과 치유의 길이 여기에 있다. 자, 다 같이 숲길로 나서보자.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걸어보자. 숨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단전의 의식을 집중하자. 그러면 거기서 무병장수의 비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숲길 맨발 걷기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대안으로서 자갈밟기, 솔방울이나 도토리 밟기, 개암나무, 대나무 밟기 등의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저도 맨발 걷기로 건강을 챙겨봐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똑배기였습니다.